저는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탈당을 통해서 정치적 연명의 길을 찾으려는 것이야말로 낡은 정치입니다. 더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예, 지금의 야권 상황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속에서 주목받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 2위 다투고 있고요. 주목받는 차세대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 어지러운 야권 상황을 풀어갈 중요한 키맨으로 주목되는 건 당연한데요. 도정에 집중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장 표명을 꺼려왔습니다. 오늘 어렵게 초대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만나보지요. 안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얘기로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구제역 그 소식이 들려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지금 전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바로 옆 동네까지 왔기 때문에 작년 생각하면은 긴장하고 대비책 세우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스탠드 스틸이라고 해서 이동 금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역학조사에 따라서 각 농가별 방역과 백신 그 접종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구제역 더 이상 확산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요. 예. 충남 도정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016년 도정 계획을 제가 쭉 살펴보다가 약간 놀란 것이 보통은 도정 계획하면 경제 살리기, 복지 정책 활성화 이런 항목 붙어 보이기 마련인데 충청도는 2016년 도정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여성과 소수자 중심의 도정을 편다. 그러셨네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지난해 저희 충청남도는 경제산업비전 2030 발표를 통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산업 정책을 되짚어본 바 있습니다. 예. 올해는 여성과 소수자 및 인권의 관점으로 도정을 다시 살펴서 도정의 품질을 다양한 시각에서 도정의 품질을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좀 어느 틀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인권 문제, 소수자 문제 좀 살펴보자 이런 의미세요. 그렇습니다. 예. 또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현안도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될 것인가. 이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 탓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경우는 도의회하고 교육청이 서로 당신들이 맡아라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번 누리과정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일반적인 노령연금에서부터 각종 박근혜 정부의 국정 주요한 정책 공약과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정책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자꾸 불편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건도 좀 더 교육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논의를 해서 안들을 좀 만들고 국민들께 좀 걱정을 덜 끼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논란거리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하나 떠오르는데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 성남시의 청년배당 이게 다 지자체가 청년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여기에서 반대 입장입니다. 충남지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역시 지방자치 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실험과 도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좀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실험과 도전으로 봐야 한다. 할 수 있어서 하겠다는 곳을 막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좀 다양한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런 개혁적인 정책들이 좀 더 효과를 다양한 형태로 실험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 품질을 높이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들이 시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응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 이거 대권 생각해가지고 표밭 따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거든요.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주권자들께서 판단하기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 그 중앙정부가 너무 감독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결국은 네네. 국민들이 다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표로서 심판할 테니까 일단 도전하려고 하고자 하는 건 좀 도전하게 둬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네네. 예,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당적이 있는 분이니까요. 제가 네. 저 어지러운 야권 상황을 논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데, 이거 당 생각하면 많이 답답하시죠?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무거우시죠? 네. 탈당 안 된다. 당 흔들지 말아라. 다수결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호소들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만 지금 당 상황을 보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한 의원이 벌써 13명이고요. 다음 주에 예견된 인사들까지 합하면 20명, 원내교섭단체 수준까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 분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야권의 분열은 또 야권의 또 단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성장하기 이후고 또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모든 사람의 그 지지와 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당장의 자기의 견해, 노선, 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는 선거의 공간 내에서 분열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만 그건 좋은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정치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낡은 진보를 붙들고 그냥 앉아있다가 총선 지느니 야당은 지금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 양당 체제로 안주할 게 아니라 3당 체제 만들어서 국민들 선택의 폭도 좀 넓히고 야당도 서로 선의의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게 다음 정권 교체를 생각할 때도 유리한 구도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 그 정당 정치가 다당제의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당제의 형태는 중선거구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선거와 권력제도의 다당제가 성립 가능한 권력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소선거구제, 출마자 중에 한 명만 당선되고 그렇죠. 또 결선 투표도 없이 한 번 투표로서 대통령과 당선자가 결정되는 이런 선거와 권력 구조 내에서는 야당의 분열로 결과적으로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번의 선거는 집권당과 집권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 건강한 야당 이렇게 해서 튼튼한 야당과 집권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도록 우리의 헌법 구조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당체로. 그러려면 이 선거는 매번 집권하고 있는 당에 대해서 심판과 평가를 하고자 하는 유권자와 현재 집권당이 이를 더자도록 지지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흐름으로 선거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당이 분열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민의가 선거를 통해서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비단 그것은 총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 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번 총선 지더라도 다음 대선 이야기하지만 그 대선도 어려울 것이다. 이대로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어떤 올바른 노선과 정책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늘 정당의 지지자들의 단결을 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원순 시장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안철수 의원 탈당한 직후인데 그때도 박원순 시장은 여전히 안 의원과 문재인 대표 사이 중재에 다리 놓고 싶다. 다시 함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안 지사님도 지금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는 거네요. 예, 어떤 경우든 야당과 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 국정 운영에 튼튼한 야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당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까 이제 해법들을 찾고 있는 중에 어제 나온 뉴스.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더민주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거 많이들 놀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근데 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 선대본부장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을 더민주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건 조금 희한하다. 좀 모양새가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수석께서는 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아니면 토지공개념 같은 그런 개혁적인 정책들을 입안하시고 시행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 때에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제기를 하셨던 분이어서 저는 정책의 개혁성이라 어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더 민주당에서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 갔던 것이 더 희한한 일이지 지금 더민주의 선대위원장으로 오신 모양새가 희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향상. 오히려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보면 더민주당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좋은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라는 공약과 복지정책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었던 현 박근혜 대통령님과 박근혜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약을 어떻게 보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잘 만들어놨는데 지금의 정부가 김종인 위원장 떠난 그 정부가 안 지키는 게 문제지 만들어놓은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경제민주화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주제를 끊임없이 지난 20여 년 동안 주장해 오셨던 김종인 수석님이나 김종인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께서는 일관되게 지금 행보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관된 행보다. 아니 근데 그때 만들어 놓으셨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 안 하고 있으면 가서 좀 질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시냐고? 그래요. 저도 나중에 여쭤보면 대면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권 도전에 대한 꿈은 여전히 확고하신 거죠? 제가 2010년, 2014년 도지사 선거 때 그렇게 암묵적인 또 도민 여러분들께 열심히 성장하고 또 배워서 충청남도 내지는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약속을 드렸으니 약속하셨었어요. 예, 더 열심히 정진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안희정 지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희정 충남도지사였습니다.